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황반 변성. 황반은 이제 망막 중심부에 있는 노란 이제 구조물로서 이제 황반. 그 성분이 루테인이라고 해서 루테인을 자주 먹는 변성의 루테인 지아잔틴이고 자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으로 보면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두전이나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면서 시신경 쪽에 지도상 위축, 시신경 위축을 가져오고 시신경 손상을 가져오는 게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됩니다. 눈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 각막, 이 흰자위가 있는 부위, 이 흰자위 중심이 있는 렌즈 같은 부위, 그다음에 결막, 망막 주변부의 흰자 부위, 혈관이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 부위, 그 안에 홍채, 그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 그래서 망막은 망막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뒤쪽에 맥락막이라는 것이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에 해당되는,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이제 망막에는 세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혈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시신경, 망막 주변부와 망막 중심부에 시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많은 것은 망막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600억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가 이 광수형체 역할을 합니다. 망막 주변부에는 1조 개의 막대 모양의 세포가 마찬가지로 광수형체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망막 중심부에 이 황반이 하는 역할은 온폭 들어가 있어서 초점을 맞춰주고 또 세밀한 걸 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시야를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망막 주변부의 1조 개의 막대 세포는 병이 오게 되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오게 되면서 색소가 변성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 세포들이 숫자가 적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명암을 구분 안 되면서 야맹증이 심하게 되고, 그게 합병증으로 더 심해지게 되면 백내장도 오게 되고, 또 황반 쪽까지 세포까지 손상이 오면서 시력 장애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눈이 부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지고, 밤이 되면 힘들어지고, 눈 부시기 힘든 증상을 주맹증이라고 그러는데, 낮에 맹이 되는 거, 너무 밝으면 잘 안 보이고, 또 어두워지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이 망막색소 변성증이 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황반부 손상까지 오면서 시력장애, 중심부가 손상이 안 된 주변부의 망막색소 변성증은 시력장애는 별로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가서 부딪히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자꾸 넘어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옆을 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중심부까지 손상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황반 변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건성 황반 변성, 습성 황반 변성. 건성 황반 변성은 이 황반부에 이 광수형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배출합니다.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40대 후반, 중반 이렇게 되게 되면 노폐물들이 정맥을 통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혈관 내에 쌓이는 겁니다. 혈관 내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좁게 만들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허혈이라는 말 그대로 피가 조금씩 흐르게 되니까 시신경이 바짝 말라 들어가면서 쪼그라들게 되고, 쪼그라들면서 시신경이 손상이 오게 되는 것. 90%가 건성 황반 변성이고 10%는 그렇게 좁아지고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새끼를 내게 됩니다. 새끼, 영양 공급을 위해서, 산소 영양 공급을 위해서 새끼를 내게 되는데, 새끼는 기존의 혈관이 아니라 이상 조직이 혈관 역할을 하게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서 잘 터지기 때문에 출혈, 피가 터지게 되고 황반부가 붓게 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터진 찌꺼기들이 안방선하고는 섬유줄을 막으면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안압도 오르고 녹내장도 될 수 있고, 또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견인성 망막 박리도 될 수 있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그런 증상도 될 수 있고 황반부도 물이 잠기고 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0%. 건성에서 습성으로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습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은 원인 자체가 드루전이라는 노폐물들이 쌓이는 겁니다. 광수용체 역할의 촉맥 역할을 했던 드루전이라는 노폐물들이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나가질 못하고 자꾸 쌓여가는 거. 쌓여가는 찌꺼기가 원인인데 황반의 성분인 계란 노른자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닌이나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크게 될 수는 없다면 영양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폐물이 안 쌓여야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왜 그러는가? 선천적인 DNA 이상이다, 선천적인 원인이다, 노화가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후천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 유전학이 아니라 후천 유전학. 요즘에 후천 유전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후성, 우리가 후천적으로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의 발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다르게 할 수가 있다.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것 자체는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작용을 억제하거나 그 작용을 안 하게끔 또 다르게 하게끔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는 형체이지만 형체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쪼개면 원자에서 원자를 쪼개면 퀀텀이고 그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존재입니다. 직선의 성질을 띠면서 사람이 관찰 안 하면 물결처럼 에너지 파를 짓는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가 99.9%고 나머지 입자의 존재가 아주 밀입자다 보시면 됩니다. 형체가 있는데 왜 이게 에너지에? 이것은 에너지가 모아져서 사람들이 패턴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모아져서 이게 형체를 이루는 거지 쪼개면 형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만물들도 에너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떤 건 돌덩이가 되고 어떤 건 물이 되고 어떤 건 날아다니는 수증기가 되고 어떤 것은 또 수증기가 됐다가 또 그 에너지가 낮으면 또 비로 다시 내려오고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차가우면 얼고 물이 뜨거워지면 기체가 돼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과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고 혼이라는 것은 아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몸은 남고 이 영은 올라간다. 영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변화가 될 뿐이지 에너지가 사라지질 않는다. 변화는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얼리면 딱딱한 얼음이 됩니다. 물이 많았었는데 그걸 얼려버리면 형체가 썩어지면서 딱딱하게 웅덩이가 집니다. 물을 뜨겁게 하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면서 물이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기화가 된 겁니다. 공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 어느 정도 쌓이면 또 다시 내려오는. 만약에 물이 올라가지 않다면 수분이 위로 증발하지 않는다면 비가 안 올 거고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다 사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수증기가 그러니까 자연이 건강한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과 백, 우리가 육신과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똑같은 에너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성격이 좋다 그러는데 성격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감정,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항상 즐거운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지. 왜냐하면 노력 안 하면 본능적으로 90%는 사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뇌나 몸이나 60조의 세포는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항상 방어 자세, 걱정을 통해서 뭘 저지르지 마, 하지 마, 넘어지지 마, 새로운 일 하지 마. 자꾸 이렇게 방어. 그리고 뭐 도전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전, 흥미롭고 재미난 일이 아니라 그건 위험한 거야, 하지 마. 부모님이나 똑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막 기다가 이제 막 넘어지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면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걸으면 또 걱정하고, 다칠까봐 걱정하고 넘어질까봐 걱정. 그게 내 몸에 사는 역할입니다. 대뇌에 사는 역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아무것도 하지 마. 조심해.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세심해라. 마음을 세밀하게 가져서 담대하지 말아라. 다친다. 그래서 90%를 이런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를 씁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현재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성유전학에서는 너의 성격이 너의 질병을 만들고 너의 부와 건강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대로 60제 세포들은 다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말 그대로 세포가 느끼는. 아, 즐거워 그러면 즐겁게 느끼고, 아, 짜증나 그러면 60제 세포가 짜증나게 느끼는 겁니다. 짜증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러면 60제 세포도 그렇게 느낌. 그러면 여기서 호르몬이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되면서 1400종의 유독가스가 분비되가 되고, 신경계도 위축되고, 신경도 위축됩니다. 약해집니다. 계속 신경이 약해지다 보면 내 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관도 좁아지게 되고, 근육도 경직되게 되고, 노폐물들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먹어서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인 찌꺼기가 노화를 이룬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드루젠이라는 단백질, 유전자에서 드루젠을 내보냈는데 왜 그게 청소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데 왜 정맥에서 나가지 못하고 찌꺼기가 쌓이겠습니까? 여기 50개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꾸부정하게 있고, 어깨에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쓰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맨날 꾸부정하고, 또 이렇게 압박받고 꾸부정하니까 숨도 깊이 못 쓰고, 딱 해야지 숨을 깊이 쉬는데 꾸부정하니까 숨을 깊이 못 쓰고. 그래서 후성유전학에서는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를 내 안에 DNA도 듣고 있고, 유전자도 듣고 있고, 세포, 60대 세포도 그대로 듣고 있다. 내가 남한테 하는 말도 듣고 있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도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을 창조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완전히 그 과학입니다. 말로 창조를 이루었다. 왜냐하면 60조 세포들 내 말 그대로 변해가는 겁니다. DNA도 내 말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생각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내 안에서 변하고, DNA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걔가 이제 막 이 단백질 분비해야 되는데, 유전자 단백질 분비해야 되는데, 말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갖는데 찌꺼기가 남을 수가 없지. 항상 부정적인 것은 노폐물을 쌓게 하는 겁니다. 이 신경계도 위축시키고, 근육도 위축시키고,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밥도 많이 먹습니다. 기분 좋으면 오링 테스트라는 거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집니다. 뭐 들고 이렇게 기분 좋게 파이팅 하면 힘이 세지는데, 아이고 힘 없어 그러면 저절로 말 한마디 근육의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이고 힘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지고. 근육, 신경계, 호르몬, 세포, DNA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무서운 말을 우리는
대화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들어보면 막 창을 찌르듯이 대화합니다. 창을 찔러. 저 말은 막 뭔가 공격적이야. 그걸 막 집어던지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집어던지는 반찬 누가 먹겠습니까? 그 말이 무섭다는 거. 남한테 하는 말이 다 자기한테 세포들이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병리적으로 다 변해버린. 그러니 드루즈인한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유전자적인 병들이 많습니다. 유전자적인 병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타고난 유전자니까 뭐 가서 뭐 줄기세포를 뭐 해가지고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DNA를 바꿔야 돼. 뭐 단백질이 뭐 이렇게 달라지게 분비해. 뭐 자기 말이 생명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산다. 위대한 사람이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습관이라는 것은 위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위대한 성격이란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다. 결국 네 가지 말, 생각, 감정, 행동이 위대해야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